안녕하세요. PSU 에듀센터 유튜브 진행자 문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 지원할 시 토플 성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종욱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끔씩 미국 대학 지원 시 나는 영주권자니까 혹은 나는 미국의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토플은 넣지 않아도 되는지라고 종종 물어보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 참 애매한 질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복잡한데 우선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나는 영주권자니까 영어를 당연히 그 영어 테스트 토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합리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미국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당연히 내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우선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 대학의 원서를 넣을 때 필요한 서류를 보통 이제 6, 7가지 정도 이렇게 본다면 제일 크게 보면 GPA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성적이 있고, 그 다음 토플 성적, 그 다음 SAT 혹은 ACT 성적, 그 다음에 익스트라 커리큘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레주메 같은 게 있고,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주립되냐 사립되냐에 따라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거는 좀 다를 수 있으나 그 기본적으로 6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중에 미국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뭐는 늘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 뭐요? 토플이요? 그렇죠. 만약에 미국 사람이 원서를 낸다면 토플은 당연히 늘 이유가 없겠죠. 예, 그게 뭐냐면 바로 토플 시험은 너가 영어를 할 줄 아느냐를 묻는 시험이지 너가 공부를 잘하느냐를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토플 시험이란 기본적으로 생존 능력,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미국의 대학에 들어왔는데 교수가 수업을 하는 내용을 알아듣는지 숙제를 제출할 수 있는 글 쓰는 능력이 있는지 그러려면 뭘 배워야 되겠죠? 배우는 건 책으로 써 있으니까 읽을 줄 아는지 아니면 들을 줄 아는지 이런 걸 묻는 시험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의사소통 능력을 묻는 시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정보를 받고 정보를 내보내는 2가지 기능이 이루어져야지 의사소통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의 인풋 기능이 있어야겠죠. 네. 그런 게 뭐예요? 정보가 들어오는 걸 내가 인식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지 정보가 들어오냐면 리딩과 리스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글을 읽어야 이 사람이 정보를 이해하게 되죠. 상대방이 말한 걸 알아들어야 내가 정보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한 블록에 있고 알아들었어. 그리고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나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바로 스피킹과 라이팅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이 아웃풋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묻는 게 토플 시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토플 시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토플의 유예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토플의 유예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 물어봤더니 당신은 토플 성적 안 내도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토플을 넣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조건들, 일반적인 몇 가지 조건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SAT 시험 성적에서 리딩 성적이 보통 800점 만점인데 그 중에 650점 정도가 넘으면 토플 성적을 웨이브 시켜줘요. 그럼 뭐냐면 SAT 그 리딩이 어려운 시험인데 그 어려운 시험이 650점 리딩을 맞을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인정할게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있어요. ACT 시험도 리딩하고 잉글리시 시험이 있는데 리딩과 잉글리시 과목에서 27점 이상을 맞으면 이 학생은 토플을 안 내도 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시험으로 높은 점수를 맞았을 때 넌 토플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한 블럭이 있어요. 그리고 2번째 블럭은 뭐가 있냐면 미국의 고등학교를 4년 이상 다녔다 혹은 5년 이상 다녔다 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의사소통 능력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일리가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4년을 다녔는데 말 못하고
글을 못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사실은 이제 원서를 넣을 때 토플 성적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그 유예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에 해당이 돼서 대답을 하면 네. 부모님들은 안심이 탁 되죠. 아,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안 넣어도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네. 사실상 토플을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건데 네. 왜 이런 간단한 질문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이 제일 많지. 네, 거기서 이제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지금 유예 조건이라는 게 규정이 딱 있어서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대학의 입시 펄리시의 독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학마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A라는 대학은 600점은 내도 되고, B라는 대학은 SAT 650 내야 되고, C라는 대학은 SAT 700점을 내야 돼. 그래야 유예해줘.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게 학생마다 다 다르네. 이렇게 다 다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대학만 나는 쓸 거니까 A라는 대학만 쓰게 되면 사실은 그 대학이 600점이다. 유예 조건이. 그러면 600점을 넘으면 나는 토플 성적을 안 내도 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죠. 그런데 그 학생이 그 대학교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 원서를 쓸 때는 최소한 7, 8개, 10개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대학의 조건들이 다 다르니까 다 일일이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냥 토플 시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생이거나 한국에서도 국제학교나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럼 그 학생들 입장에서 나를 포장하기에 가장 좋은 오피셜 스코어가 토플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토플 시험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엄청 오랫동안 하고 해야만 점수를 딸 수 있는데 이 영어 문화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영어 문화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토플 성적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입시 그 스케줄상 타이밍만 잘 맞춰서 토플 성적은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그래서 토플 시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런 질문이 가끔 있어요. 한국에서 미인가형이나 인가형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원서 넣을 때 토플 성적을 안 넣어도 되는지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땅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 나라에서. 그런데 한국에서 다니는 미국식 학교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제출해. 뭐 이런 식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너가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완전히 영어로만 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제출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만약에 유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토플 웨이브 리퀘스트 폼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조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난 토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제출해서 바르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쓰면 너무 오래 걸리고 대답도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학생들도 토플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토플 시험을 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SAT 시험이 많이 유예된 거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찍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건들이 너무 없어져 버려가지고 뭔가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사실은 토플 성적으로만 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래도 코로나가 아니어도 SAT 없이 토플로만 갈 수 있는 대학들의 숫자가 꽤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판으로 토플 성적은 무조건 제출하는 게 좋고 한국 대학을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 대학을 갈 때도 이 학생들은 전부 다 토플 SAT 성적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플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토플 성적을 몇 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점수. 그쵸. 그럼 뭐 당연히 그냥 점수를 낮은 점수 갖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제가 그 커트라인을 대강 알려드릴게요. 미국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토플 성적의 커트라인은 높으면 높을수록 합격을 하는 차원하고 조금 달라요. 한국의 뭐 특기자 전형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115점은 떨어붙고 114점은 탈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솔직히 미국 교수가 내가 알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이거 완전 넌센스라고 대답하시던데. 왜냐하면 토플에서 114점과 115점 상의 차이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하나에는 붙고 하나에 떨어진다는 건 토플 시험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입시가 치열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미국에서 바라보는 토플 점수는 커트라인이에요. 너가 우리 학교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커트라인. 그래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넘으면 원서를 쓸 수 있고 100점이 안 되면 원서를 쓸 수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의대는 반드시 토플 성적 100점을 제출하세요 라고 해서 100점을 제출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100점을 제출했는데 100점이 커트라인인데 나는 11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더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 같은 거예요. 그냥 너가 말을 할 줄 아니, 들을 줄 아니, 읽을 줄 아니를 묻는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냥 커트라인입니다. 높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나 이런 데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좋긴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소위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 전문 대학들 있죠? 전문 대학들은 대개 60점대가 커트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4년제 대학들은 대개 랭킹을 두 가지로 나눠서 내셔널 랭킹이 있고 리저널 랭킹이 있는데 내셔널 랭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순위를 매긴 거니까 미국 전체를 해서 순위를 매긴 거고 리저널 랭킹은 지역을 4개로 미국을 나누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순위를 매기는 그런 랭킹 순위인데 보통 이 리저널 랭킹은 보통 70점대 그 다음에 이 내셔널 랭킹은 데드라인이 커트라인이 한 80점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보통 뭐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있고 저기 내셔널 랭킹에서도 10등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UC 버클리나 무슨 뭐 노스캐롤라이나나 뭐 텍사스 오스틴이나 뭐 이런 그 UIUC 그다음에 뭐 미시건, 유오 미시건 이런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요.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보통 이제 기본 데드라인이 보통 80점. 80점이 넘어가면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커뮤니티 칼리지는 60점대, 그 다음에 리저널 랭킹은 70점대, 그 다음에 꽤 4년제에 내셔널 랭킹에 들어있는 학교들은 80점대, 보통 상위권 대학들, 아주 높은 대학들은 90점대, 그리고 하버드급, 이런 그 아이비리그나 이런 쪽 대학들은 보통 99점, 100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미국의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한 70, 50에서 70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미국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토플 성적은 80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환학생을 간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80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커트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점수를 따면 입학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토플 성적은 언제부터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마지막에 우리가 원서를 넣을 때 토플 성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은 유예 기간이 있어요. 이걸 밸리드 피리어드를 하는데 카드 같은 경우도 밸리드 피리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 며칠까지만 이 카드를 쓸 수 있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토플은 그게 2년이에요. 내가 점수를 따면 2년간 유효해요, 그 점수가. 그러면 내가 이제 미국 대학 입시를 할 때 원서를 쓰는 시기가 12학년 1학기 10월이나 11월 이렇게 이제 쓴다, 12월에 이렇게 쓴다 보면 그 날짜로부터 2년 전에는 따 있는 거여야 되겠죠. 12학년 1학기라고 한다면 11학년, 10학년 1학기 정도까지 따놓는 것이 유효하고 그 이전에 딴 거는 안 되니까 그때까지 유효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점수는 빨리 따면 빨리 딸수록 유리해요. 토플은 따놓고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막판에 몰리면 SAT 해야지, 에세이 써야지, 심지어 토플도 해야지 내가 토플 성적을 잘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2학년 몰려가지고 점수를 막 따려고 하면 엄청 다른 거하고 막 섞여가지고 점수를 잘 못 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학년에 11학년 때 살짝 공부해가지고 금방 하면 점수를 딸 수 있고 점수가 따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SAT를 공부하다 보면 토플이 뭐 저절로 된다라는 분들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토플은 요 정도 수준이고 SAT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면 밑에 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견 일리가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우리가 뭐 영어 잘하는 학생들은 토플을 언제든지 봐도 점수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하거나 80점이 솔직히 토플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SAT를 공부하면 기절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SAT를 하면 토플이 해결된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또 스피킹, 라이팅, 스피킹하고 리스닝 이런 것도 토플에 들어가기 때문에 SAT는 없죠. 그래서 토플 성적이 한 80점 정도 이상은 돼야 토플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를 먼저 하느냐는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토플 성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잘 해결된 것 같나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PSU 에듀센터로 바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PSU 에듀센터 유튜브 진행자 문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